조미양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은 차기범은 곧바로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정원이가 주영채 행세를 계속하며 재벌집에 시집을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차기범의 가슴은 터질 듯 답답했습니다. 차정원의 주상복합 앞에 도착한 차기범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명품 옷을 입은 딸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빠. 정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기범은 현관에 서서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원아, 나 좀 봐. 아빠 눈 좀 봐. 차기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리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주영채인 척 재벌집에 시집 가려고 한 게 맞냐? 미쳤냐? 너는 내 딸이다. 차기범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복도에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나 주영채로 진세훈이랑 결혼해요. 정원의 대답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차기범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탁소 집딸로 사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냐? 아빠가 그렇게 창피했냐? 차기범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정원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딸로는 내가 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차정원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집 근처 담벼락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큼지막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살인마 딸 차정원. 정원은 그 글씨를 보며 매일 학교에 갔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정원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 애 아빠 사람 죽인 거 알아? 우리 엄마가 가까이 하지 말래? 정원은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그들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를 갔지만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정원의 필통을 몰래 숨겼습니다. 급식실에서는 아무도 정원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 저기 앉지 마. 살인마, 딸이래. 속삭이는 소리가 정원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원은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디자인에 재능이 있었던 정원은 포트폴리오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 주영채가 그 포트폴리오를 보더니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원아, 나 참고만 할게. 금방 돌려줄게. 주영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포트폴리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그것을 자기 것처럼 콘테스트에 제출했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너 왜 가만히 있어? 신고하면 되잖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영채의 엄마는 부자였고 정원의 아빠는 전과자였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할 때도 지옥이었습니다. 서류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면접까지 갔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채용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신원 조회 과정에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정원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돌아온 정원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매일 도망 다녔어요. 이사를 가도 소문은 따라왔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알게 됐어요. 차정원, 살인자 딸이라고요. 정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취업할 때도 그랬어요. 서류에 아빠 이름 쓰는 게 무서웠어요. 전과 기록 확인하는 게 두려웠어요. 면접관들 눈빛이 변하는 거 다 봤어요. 차기범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큰 덩치의 남자가 바닥에 털썩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원아. 차기범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50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남자가 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얼굴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해 못해도 곧 알아주실 거야. 내 마음. 정원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건양가와의 결혼만 성공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아버지도 결국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차기범이 황급히 정원의 집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무너진 사람처럼 휘청거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상복합 밖으로 나온 차기범은 멍하니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주상복합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한혜라였습니다. 우아한 코트를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혜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원이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떡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여느님 얼굴도 보고 싶고 겸사겸사 초상화도 마저 그렸으면 해서 들렀어요. 한혜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원은 얼른 정신을 차리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미리 연락 주시지. 깜짝. 방문이 더 좋잖아요. 여느님 진짜 모습도 볼 수 있고. 한혜라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원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 아버지와의 대화가 들키지 않았을까 불안했습니다. 초상화는 우리 집에 가서 그리는 게 어때요? 내 방에 화구도 다 있고 조명도 좋거든요. 한혜라의 제안이었습니다. 정원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두 사람은 함께 건양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혜라는 정원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건양가에 도착한 정원은 한혜라를 따라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한혜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원은 이제를 세우고 캔버스를 올렸습니다. 붓을 들고 물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정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왜? 숨 참으시는 것 같아요. 숨도 쉬지 마시라고 한 적 없는데. 정원의 장난스러운 말에 한혜라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숨 참느라 혼났어. 하하, 그러게요. 편하게 계세요.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라기보다는 친한 친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붓질 소리만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상화가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한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돌렸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니 뻐근하네요.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정원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동안 한혜라는 정원을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느님, 우리 집 구경도 할 겸 잠깐 쉬어요. 방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장식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인형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곰 인형, 토끼 인형, 고양이 인형. 크고 작은 인형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와, 인형이 정말 많으시네요. 정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혜라의 얼굴에는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실 이 인형들은 모두 죽은 딸 수아를 생각하며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수아가 어릴 때 갖고 싶어 했던 인형들, 수아가 좋아했던 곰 인형들. 한혜라는 수아를 버린 죄책감의 인형들을 사모았습니다. 인형을 살 때마다 수아야, 미안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원은 한혜라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신나서 인형들을 구경했습니다. 어머니, 어떤 인형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정원의 질문에 한혜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인형을 볼 때마다 수아가 생각났습니다. 특히 그 곰 인형은 수아가 제일 좋아하던 인형과 똑같았습니다. 한혜라는 대답 대신 정원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님은 어떤 인형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정원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장식장 가운데에 놓인 갈색 곰 인형이었습니다. 정원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 곰 인형이요.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곰 인형은 어릴 때 아버지 차기범이 사준 인형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원은 아직도 그 인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날꼬해져서 솜이 빠져나오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이것과 똑같이 생긴 곰 인형이 있었어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갑고 애틋해요. 정원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한혜라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걸 보니 의미 있는 인형인가 봐요. 한혜라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주영채였으니까요. 네,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정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영채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한혜라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딸 수아가 떠올랐습니다. 수아도 이 나이쯤 됐을 텐데. 수아도 이렇게 예뻤을 텐데. 한혜라는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꼭 안아줬습니다. 여느님.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품은 슬픔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혜라는 죽은 딸을 그리워하며 울었고 정원은 자신을 버린 친엄마를 모른 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조용한 흐느낌만 가득했습니다. 한편 정원의 주상복합을 나온 차기범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근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텅 빈 놀이터의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딸 인생에 걸린 문제야. 차기범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거짓 신분으로 재벌가의 시집을 간다니 이건 범죄였습니다. 결혼 사기였습니다. 발각되면 정원은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대체 어쩌다가 이 가짜 연극에 빠졌는지. 차기범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명함을 받았던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하늘은 정원의 예비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남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주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차기범이오.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아, 장인어른. 아니, 아버님. 언제 뵐까요? 지금 당장 사무실 주소 알려줘. 차기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분 후 차기범은 주하늘의 스타트업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주하늘은 차기범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아버님. 앉을 기분이 아니야. 차기범은 서서 주하늘을 노려봤습니다. 주하늘은 차분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우리 정원이가 이 가짜 연극에 빠졌는지 당신이 아는 거 다 말해봐. 차기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영채가 누구요? 차기범이 다그쳤습니다.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영채, 제 여동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차기범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뭐? 여동생? 그럼 당신 처음부터 나를 갖고 논 거야? 차기범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탕!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예비 사위인 척 날 갖고 놀아? 우리 세탁소에 온 것도 다 계획된 거였어? 차기범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하늘은 침착하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무슨 오해? 이게 오해야?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탁소에 간 것도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하늘의 진지한 목소리에 차기범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다른 이유? 그게 뭔데? 주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주상철의 아들입니다. 주상철? 차기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은 차기범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25년 전 차기범이 살인 누명을 쓰게 만든 바로 그 피해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신이 주상철의 아들이라고? 차기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아버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갔던 겁니다. 그럼 나를 원망하러 온 거요? 복수하러? 차기범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주하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제 아버지를 죽이셨습니까? 그 질문에 차기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평생 살면서 가장 억울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지 않았어.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차기범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날 현장에 없었어. 쥐지 않았어. 누군가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누가 그랬습니까? 주하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차기범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심증은 있지. 분명 누군가 배우가 있어. 주하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차기범이 범인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지, 누가 진짜 범인인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차기범이 말을 흐렸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딸의 미래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정원이 문제가 더 급해. 이 결혼 막아야 해. 정원이가 거짓 신분으로 결혼하면 큰일 나는 거야. 주하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당신 영채 오빠잖아. 이 결혼은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공난숙 회장의 뜻입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하늘의 말에 차기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그 공난숙이란 사람을 만나게 해줘. 내가 직접 말하겠어.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내 딸 인생이 걸린 일인데. 주하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을 잡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차기범은 공난숙의 투자회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이었습니다. 차기범은 처음 보는 화려한 인테리어에 주눅이 들었지만 딸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거대한 책상이 있었고 그 뒤에 공난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그녀는 냉정한 눈빛으로 차기범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시죠. 차기범 씨. 공난숙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차기범은 서 있었습니다. 앉을 거 없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소. 그러세요. 공난숙은 팔짱을 끼고 차기범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결혼 당장 멈춰주시오. 차기범이 소리쳤습니다. 공난숙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들어야 제가 판단하죠. 우리 정원이를 당신이 꿰어서 이 결혼을 만든 거 아니오? 순진한 애를 이용해서. 차기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딸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당신. 공난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는 진짜 내 딸 영채에게 이 결혼을 시킬 생각이었어. 그런데 그 영악한 차정원이가 영채를 파리로 도망가게 만들고 자기가 주영채 행세를 하면서 이 상황을 만든 거야. 뭐라고? 차기범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차기범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영악한 차정원이를 내가 왜 건양가의 며느리로 삼아? 그 애가 발칙하게 일을 꾸민 거라니까?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정원이가 그럴 애가 아니야. 차기범이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정신 차려, 차기범. 차정원은 살인자 딸로 살아온 세월이 죽기보다 싫었나 보지? 그 말에 차기범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공난숙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지겹고 전과자 딸이라는 꼬리표도 지겹고 그래서 주영채 행세를 하면서 인생 역전을 노린 거야. 영리하지? 차정원? 닥쳐라. 차기범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장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는 우리 정원이를 모욕하지 마. 당신이 우리 정원이에 대해 뭘 안다고? 차기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난숙은 그런 차기범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나도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긴 마찬가지야. 내 진짜 딸이 아닌 가짜 딸이 건양가 며느리가 되는 꼴을 보고 싶겠어?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어. 건양가에서도 결혼을 원하고 있고 그럼 진실을 밝히면 되지. 진실을 밝히면 우리 집안 비즈니스가 다 무너져.
건양그룹과의 제휴가 깨지면 우리 회사도 타격이 커. 그러니 당신도 가만히 있어. 공난숙의 말에 차기범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내 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당신은 상관없어? 그건 차정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공난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기범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차기범은 다시 정원의 주상복합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딸을 설득해서라도 이 결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정원의 모습을 보며 차기범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정원아, 아빠 말 좀 들어라. 아빠, 또 그 얘기 하려고 오셨어요? 정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차기범은 거실로 들어가 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아, 이 결혼 포기해라. 제발 부탁이다. 싫어요. 나 이 결혼할 거예요. 넌 모르는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나중에 들키면 넌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차기범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들켜요. 내가 조심하면 돼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지금은 이 결혼이 내 마지막 기회예요. 정원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차기범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50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남자가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원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너한테 죄를 지었다. 아빠, 일어나세요. 정원이 놀라서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기범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네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가 다 알아. 살인자 딸이라고 놀림받고 취업도 안 되고 다 아빠 때문이야. 정원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아빠,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인생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주영채로 살면 나도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네 인생이 아니야. 거짓말로 쌓은 인생은 언젠가 무너져. 무너지지 않게 잘할 거예요. 정원이 소리쳤습니다. 차기범은 딸의 완고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정원아, 아빠가 고등학교 때 영채한테 포트폴리오 빼앗긴 것도 알아. 그때 영채가 돈을 줬다며? 그 돈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아빠가 그것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그건 다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전과자만 아니었어도, 아빠가 돈을 좀 더 벌었어도 넌 이렇게 안 살았을 거야. 차기범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미안하다. 정원아, 자식 인생 망가뜨린 애비 때문에 힘들었구나. 차라리 내 목숨 내가 걷어. 차기범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빠, 정원이 불렀지만 차기범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원은 급히 신발을 신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차기범은 주상복합을 나와 큰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술을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야 해. 그래야 정원이가 자유로워져. 차기범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차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몰래 따라오던 정원은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정원이 소리쳤지만 차기범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도 경계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안 돼! 정원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차기범은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트럭의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빵빵. 차기범은 그 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원의 절규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차기범을 뒤에서 낚아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차기범을 붙잡아 인도로 끌어당긴 것입니다. 쾅! 트럭은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습니다. 차기범과 행인은 인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빠, 정원이 달려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기범은 멍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왜 구한 거야? 걔 놔뒀어야지. 차기범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원은 아버지를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결혼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정원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뻔했다는 것을,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이냐, 정원아? 차기범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결혼 포기할게요. 진실을 밝힐게요. 그날 밤 정원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건양가에 가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정원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에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영채가 아닌 차정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정원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영채로 살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재벌가 사람들과 어울렸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정원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옷을 입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차정원답게 수수하게 입었습니다. 가방에는 주영채의 신분증과 카드들을 넣었습니다. 모두 돌려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곰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가져가야지. 정원은 곰 인형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정원은 택시를 타고 건양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긴장되고 두려웠습니다. 하네라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진세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가씨, 다 왔습니다. 기사의 말에 정원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건양가에 큰 대문이 보였습니다. 정원은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경비원에게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진실을 말하는 거야. 정원은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가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어서 오세요. 하네라 부회장님 계세요? 네, 방에 계십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정원은 가정부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하네라의 방 앞에 섰습니다. 가정부가 노크했습니다. 부회장님, 아가씨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네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네라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며느님, 무슨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오시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정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네라는 그 떨림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앉아요. 하네라는 정원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원은 손을 꽉 쥐고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바로 그때 하네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네라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사님. 지금요?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하네라는 전화를 끊고 정원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님, 미안해요. 급한 회사 일이 생겼어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10분이면 돼요. 아, 네. 정원은 실망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네라는 재킷을 걸치고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하네라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원은 혼자 방에 남겨졌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정원은 소파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보았던 인형들이 보였습니다. 곰 인형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원은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때 정원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액자에 멈췄습니다. 액자 옆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저건 정원은 조심스럽게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접혀있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정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어설픈 그림이었습니다. 한 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아래에는 삐뚤빠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수아가. 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자신이 어릴 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6살 때 엄마 생일 선물로 그려준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정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네라가 이 그림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원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종이는 낡아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종이었습니다. 크레파스 자국도 희미해져 있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 맞아.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하네라가 생일을 맞았던 날 어린 수아는 엄마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레파스로 엄마 얼굴을 그렸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요. 어린 수아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하네라는 그림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 수아가 그린 거야? 와, 너무 예쁘다. 엄마, 얼굴이에요. 엄마가 제일 예뻐요. 고마워. 수아야, 엄마가 소중히 간직할게. 하네라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네라는 수아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인범이 되고 하네라는 재벌가 진태석과 재혼하기 위해 딸을 버렸습니다. 정원은 그림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걸 갖고 있었어? 하네라가 이 그림을 25년 동안 간직했다는 것은 그녀가 딸을 잊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비록 버리고 떠났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딸을 그리워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원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였습니다. 엄마, 당신이 바로 내 엄마였어. 정원은 그림을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님, 기다렸죠? 미안해요. 하네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원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네라는 방으로 들어오다가 멈칫했습니다. 정원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그 손에는 낡은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건 하네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그림은 죽은 딸 수아가 그려준 그림이었습니다. 하네라가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유일한 딸의 흔적이었습니다. 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네라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이건 내가 그린 거예요. 정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네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6살 때 엄마 생일 선물로 내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정원의 말에 하네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알아버린 눈빛으로. 25년 만에 엄마와 딸이 진짜 모습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25년 전 헤어진 모녀가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는 며느리로, 하나는 시어머니로 만났지만 사실은 친엄마와 친딸이었습니다. 하네라는 자신이 버린 딸 수아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살아있었습니다.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주영채라는 거짓 신분으로 자신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거짓이 무너질 운명입니다. 정원은 결혼을 포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뜻하지 않게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한혜라는 며느리가 바로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됐습니다. 모성과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딸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건양가를 지키기 위해 비밀로 할까요? 그리고 진짜 주영채는 요양원에 갇혀 있습니다. 공난숙의 계략은 계속될까요? 차기범은 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하늘은 25년 전 아버지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26회에서는 모녀의 재회 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원과 헤라,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